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수요일 KBC 뉴스 구성홍입니다. 오늘 오전 블라고야비치 주지사가 2007년 예산계획안을 밝혔습니다.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의 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스프링필드 주의회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주지사는 1,200개에 달하는 대형 기업들이 연간 $150의 소득세를 지불하는 반면 스몰 비즈니스 업자들과 개인은 평균 $1,200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수년간 대형 업체들은 각종 혜택을 통해 세금이 줄었지만 스몰 비즈니스 업자들의 세금 부담은 가중되면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는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GRT 세제 개편을 내놓았습니다. 주 내 모든 기업 소득을 종합한 뒤 일괄적인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확보하는 연간 $7천만 추가 예산은 일리노이 전 주민의 보험 혜택과 교육 투자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4억 1천만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연금 예산을 확충하고 고속도로 등 교통망 건설, 주 내에 자립적 에너지 정책 예산 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주지사가 발표한 예산안은 세금 개편안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금 인상안이 향후 한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배혁 기자가 전합니다. 주지사의 세제 개혁안은 쉽게 말해 매출이 높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 인상의 기준은 $100만, 1년간의 총 매출이 $100만 넘는 업체들만이 해당됩니다. 이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고용주들은 자신의 종업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주정부 역시 각종 베네핏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보험 서비스 혜택을 돕게 됩니다. Our community is actually the highest uninsured community, ethnically, racially. The Korean community is because there's so many small businesses. So, what we're trying to do is make sure that our community has health insurance, comprehensive, affordable health insurance, and in doing so, also making sure that our income taxes don't keep increasing while the big companies don't get income taxed. 자영업이 아닌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기회가 확대됩니다. 보험료의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회사의 지원 없이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부담은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제 개혁안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비슷한 싱글 페이어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초안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싱글 페이어 시스템은 개인 보험회사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보험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이해에 대한 부족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기가 사보험과 그다음에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보험과의 어떤 비교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본인 스스로 책임으로 떠넘기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주지사 측은 이번 프로그램 계획안이 빠르면 오는 6월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선 공약 당시 세금을 절대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주지사가 이번 인상안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또 안건이 상정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협조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등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올해부터 일광 절약 시간제 썸머타임이 3주 앞당겨져 3월 둘째 주 일요일인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썸머타임 해제 시기 역시 예년 10월 마지막 주에서 일주를 더해 11월 첫째 주로 늦춰집니다. 서머타임 시작으로 11일 새벽 2시가 3시로 1시간 앞당겨집니다. 일요일 종교활동 시간에 늦는 등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취침 전 미리 1시간을 당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광절약 시간제가 올해부터 3주 빨리 자동으로 변경 시간을 인식하는 프로그램들도 혼선이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각 회사들이 새 서머타임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올해만큼은 컴퓨터나 셀폰 등이 인식한 자동 변경 시간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국행 항공기의 시카고 출발 시간은 대한항공이 오전 11시 45분에서 오후 12시 45분으로 1시간 늦춰지며 아시아나 항공은 출발 시간에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2월 전국의 30개 주요 공항 중 오헤어 공항의 항공기 지연과 취소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행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라이스탯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적으로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대부분의 공항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헤어 공항은 정시 출발률이 53%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헤어 공항으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기들의 시간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갈아탈 비행기를 놓쳐 취소율이 높았고 다른 여행기 편을 찾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상 상태가 중서부와 같이 좋지 않았던 북동부 쪽 공항들의 정시간 출발률도 크게 낮았습니다. 뉴저지의 뉴요크 공항이 정시간 출발률 54%로 뒤를 이었고 존 F 케네디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이 각각 57%와 5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30개의 주요 공항 중 무려 15개의 공항의 정시간 출발률이 70%를 밑돌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3개 공항만이 70% 이하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정시간 출발률이 가장 높았던 공항은 휴스턴의 조지 부시 공항으로 81%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대학별 합격 통지 일자가 가까워오면서 진학을 앞둔 1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합격은 합격대로, 불합격은 불합격대로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과 시카고 대학, 노스웨스턴 등 시카고 지역 대학들이 이달 말 일제히 합격자 통보를 시작합니다. 합격 또는 불합격 통지를 받은 학생들이 모든 결정이 끝났다고 긴장을 늦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각 학교의 입학 특례와 장학금 등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 입학할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맞아요. 가서 봤는데 아름답고 캠퍼스가 좋더라.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4년 동안 배우고 난 후에 나는 과연 이 대학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 5년 후, 10년 후에 나는 이 대학을 통해서 어떤 내 인생에 도움을 받을 것인지 그걸 꼭 생각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 되겠고요. 가을 학기 시작까지 남은 약 5개월, 12학년 학생들은 대입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4월 초 합격, 불합격 대기 통지를 받으면 학생들은 늦어도 5월 1일까지 학교에 진학 의사를 밝히고 입학 등록금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에는 학교 카운슬러가 2학기 성적표를 자신이 진학할 대학에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성적 관리를 소홀히 한 학생들은 최종 심사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불합격이나 웨이팅 통보를 받은 경우도 미리 좌절하는 것은 이릅니다.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트랜스퍼가 쉽게 돼 있어요. 일리노이 아티큘레이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옥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잉글리시 101이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서 일리노이 101가 서로 동등하다고 어떤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쉽게 트랜스퍼 할 수 있기 때문에 졸업과 대학 생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학생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축하를 전하고 불합격으로 실망한 학생들에게는 격려와 함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KBC 뉴스 김주연입니다. 전자세금 보고가 올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 전자세금 보고 납세자가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전자세금 보고가 안전하고 빠르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2일 기준 세금 보고를 마친 납세자의 78%가 전자세금 보고를 이용했다고 밝혔고 가정 컴퓨터를 이용한 납세자가 30%였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전자세금 보고자들은 자신이 돌려받는 세금 환급액을 직접 은행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다이렉트 디파짓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세금 환급 건수는 38,062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늘었으며 환급액은 5.86% 증가한 1,020여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균 세금 환급액은 2,655달러로 전년보다 4%가량 늘었고 전자세금 보고를 포함한 전체 개인 세금 보고 건수는 4,628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신청이 신청 시작과 함께 곧 마감될 것으로 예상돼 신청 서류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5년에는 8월에, 2006년에는 5월 둘째 주에 쿼터가 마감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 마감이 가속도가 붙고 있어 올해는 4월 둘째 주 이전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등 신청 관련 서류를 최소한 접수 개시일인 15일 전에 변호사에게 보내는 것이 좋으며 한국 대학 학위를 소지한 자는 미국 대학 학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는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관련 기관에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밸류에이션 평가는 기간이 2주 정도 걸리므로 3월 둘째 주까지는 서류 준비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올해는 신청일인 4월 1일이 일요일이라 신청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서비스국은 3월 30일 우편으로 접수하게 되면 월요일인 4월 2일 후에 이민국에 도착해 접수받지만 3월 30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는 접수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군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증거가 없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법적, 도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CNN이 실시 중인 일본이 또 사과를 해야 하느냐는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20%,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80%에 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에 참여한 150만 명 가운데 120만 명 이상이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CNN의 설문조사는 일본의 만행을 알지 못하는 젊은 미국인 인터넷 이용자들이 대거 참여했을 가능성이 커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 문제를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NN이 과거에 사과했는데 또 해야 하느냐는 식의 질문으로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NN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뉴스입니다. LA시 교육계에 한인 여성의 파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고등학교는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생님이 한인 여성이어서 교육계의 여성 파워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KBS LA 이현옥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중심가의 윌튼 플레이스 초등학교. 다인종 학생이 등교하는 평범한 초등학교로 보이지만 이 학교는 교장, 교감 모두가 한인 여성인 미국에서 보기 드문 공립학교입니다. 교장인 김정혜 씨는 놀스리지의 한 초등학교에서 8년간 교장을 지내다 지난 1월 말부터 이곳으로 부임해왔습니다. 1.5세로서 한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던 김 교장은 교감인 엘렌 박 씨와 함께 피부색이 다른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히스패닉 소수민족이 한 53% 있어요. 그래서 또 그들 또 학생이 필요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서로의 그 필요한 거를 우리가 밸런스를 두는데 좀 중점을 둬가지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서로의 그 문화를 소개하고 교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수업 내용을 점검하는 것도 김 교장과 박 교감의 일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중 언어반이 있는 이 학교에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심히 관찰하고 학부모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한인 학부모님들이 회의 같은 걸 잘 안 오세요. 그렇지만 저희 교장 선생님과 저랑 한국말로 충분히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요. 점점 많은 한인 학부모님들이 학교로 오고 있다고. 이 초등학교의 경우 교장, 교감뿐 아니라 교사의 3분의 1가량도 한인 여성들입니다. 특히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중언어 구사자들이 선호되면서 교육계의 한인 여성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LA 통합교육부에는 현재 7, 8명의 한인 여성들이 교장으로 있고 수백여 명이 교사로 활약하고 있는 등 교육계의 여성 파워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울종합복지관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한 기금 마련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10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르네상스 시카고 노스쇼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기금 모금을 위한 현장 경매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경매 물품으로는 아시아나 항국, 왕복 항공권과 시카고 불스, 베어스, 컵스의 경기 티켓 등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 국제 가정용품 박람회가 시카고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박람회는 세계 100여 개국의 바이어와 셀러 6만 명이 참석하고 세계 각국의 가정용 전기 제품과 주방용품, 장식품 등이 일반에 선보이게 됩니다. 올해 박람회에는 한국관이 따로 구성되지 않고 대우테크, 대성 하이테크 등 한국 기업들이 개별 참가합니다. 한인 친목단체 토요회가 오는 10일 3월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 모임은 로렌스 길에 자리한 CR 인삼식당에서 저녁 7시부터 시작됩니다. 김명열 토요회 회장은 모임에서 손영호 목사를 초빙해 하늘의 미랄 정신이라는 주제로 교양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며 관심 있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억 7천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 금액으로 관심을 모아온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당첨자의 신원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나 당첨 복권 2매가 각각 뉴저지와 조지아주에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메가밀리언은 뉴욕에서 추첨을 앞두고 1시간 만에 $100만 어치가 팔리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오르면서 매매 기준일 948.7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39.5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57.9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32.1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65.3원입니다. 하락세로 시작한 오늘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오후 들어 상승 반전했으나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 평균 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15.14포인트 떨어지면서 12,192.4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0.5포인트 하락해 2,374.6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44포인트 떨어져 1,391.9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흐린 가운데 많지 않은 양의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쌓인 눈은 대부분 지역에서 1인치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기록했고 북동풍이 시간당 평균 15마일 속도로 불면서 체감온도는 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밤부터 시카고는 눈이 그치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8일 목요일 맑겠습니다. 기온도 오르면서 낮 최고 36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가 예보됐습니다. 9일 금요일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4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10일 토요일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48분입니다. 이상으로 3월 7일 수요일 KBC 뉴스 구성국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